이 consecutive elementary reaction의 대단원입니다. 이 짓을 왜 하느냐? 여기 아주 특별한 조건을 걸어주는데 요거. 자, 단계별 속도상수에 대소를 부여해줘요. 자, 어떻게 대소가 부여가 되냐면 그냥 단지 크다 작다가 아니라 심하게 크고 심하게 작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어디가 커 어디가? 여기가 커. 어디가 작아? 여기가 작아. 그러면 저런 조건의 의미가 뭔지를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B가 만들어지기가 쉽다는 얘기겠어요? 어렵다는 얘기겠어요? 저 B가 만들어지기가 쉽다는 얘기겠어요? 어렵다는 얘기겠어요? 이게 아주 작다잖아요. 그러면 속도 상수가 작다면 전반적으로 반응 속도도 빠른 거란 얘기예요? 느린 거란 얘기예요? 반응 속도도 느린 거란 얘기잖아요. 그럼 반응 속도가 느리다는 얘기는 얘가 잘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잘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잘 안 만들어지는 상황.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생성되기 어려워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건 만들어지기만 하면 그 다음 단계 반응 속도 상수는 어때요? 그 다음 단계 반응 속도 상수는 굉장히 빠르죠. 굉장히 빠르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만들어지기만 하면 가만히 있는다는 얘기예요? 냉큼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냉큼 반응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지금 저 부등호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마임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 B가 어떻게 되냐면 퓨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죠? 퓨 요런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부겸수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저러한 가정을 우리가 아까 앞에서 구해놓았던 결과들 있죠. 그 결과들 있죠. 거기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아시겠죠? 자, 그럼 우선 뭘 할 수 있느냐? 어디가 압도적으로 크다고요? B가 압도적으로 크니까 KA를 어쩌라는 얘기죠. KA를 나가리.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KA를 나가리 해라 이런 얘기인 거지. 그런데 그 KA가 혹은 KB가 마이너스가 붙어서 지수함수가 돼버리면 이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버리면 이 부등호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를 붙여버리면 부등호는 반대가 돼버리는 거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가 붙어버릴 경우는 누구를 나가리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이 B쪽을 나가리 시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인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원래는 KB가 큰 건데 마이너스를 붙여버리면 바뀌어버리니까 그때는 마이너스 B를 무시해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KA와 마이너스 KB, KA와 마이너스 KB 항을 무시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됐죠? 그럼 이때 얘를 다시 어떻게 표기할 수 있느냐? 자, 얘 살짝 다시 정리하면 짜잔. 자, 요렇게 근사적으로 바꿀 수 있죠. 부겸수 오케이? 됐죠? 그리고 이 또한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얘 슉 나가리를 시키면 얘는 A0에 1 더하기 1 빼기인가? 1 빼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AT
됐지? A0 익스포넨셜 2의 마이너스 KAT. 오케이. 이렇게 바뀔 수 있겠죠. 뭐 크게 어렵지 않고 요거 약분시킨 다음에 요 마이너스 써주면 되는 거니까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닐 겁니다. 됐죠? 역시나 이것도 근사적으로. 자, 그럼 잘 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 가정으로 수식이 근사적으로 이렇게 바뀔 거다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과연 이 조건에 의미가 뭐겠냐고. 왜 저런 가정을 하냐고. 자, 그럼 잘 봅시다. 1에서 시간에 따른 B의 농도 변화를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럼 그거를 지금 다시 이렇게 쓴 거야. 그죠? 그걸 다시 이렇게 쓴 거야. 이때 오자둔둥 요만큼은 이렇게 바꿀 수 있지. 맞아? 이게 누군데요? 바로 시간에 따른 반응물 A의 농도 변화식이라고요. 맞죠? 맞죠? 그래서 시간에 따른 반응물 A의 농도 변화가 이 수식이니까 이만큼을 이렇게 쓴 거다, 이런 얘기예요. 됐나요? 그럼 다시 KB를 이리 보내고 다시 정리를 하면 이런 꼴로 바꿀 수 있죠? 바꿀 수 있죠? 이때 다시 한번 시간에 따른 B의 농도 변화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시간에 따른 B의 농도 변화. 자, B는 중간체였잖아요. 얘는 언제 만들어지고 언제 소멸되죠? 첫 번째 단계에서 만들어지고 두 번째 단계에서 소멸하죠. 그럼 이때 시간에 따른 B의 농도 변화를 아까처럼 어떻게 썼었어요? 더하기 KAA 빼기 KB B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시겠죠? 예? 여기죠. 자, 이거는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아까 앞에서 나왔었던 거죠. 그래서 시간에 따른 B의 농도 변화 표현하면서 그때 방향 나왔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재밌는 건 이 값이 뭐가 되죠? 지금? 이 값이 지금 뭐가 되죠? 0이 되죠. 왜냐하면 이 관계가 있으니까요. 무슨 말이겠죠? 저 관계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때 가빈스 이 수식 이름이 뭐예요? 바로 스테이트 어프록시메이션이죠. 스테이트 어프록시메이션이죠. 자, 뭐냐? B의 속성이 뭐예요? 중간체죠. 중간체. 그 중간체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를 계산했더니 항상 일정하더라. 그러니까 항상 0이 되더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 중간체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걸 미분했을 때 0이 된다는 거잖아요. 바로 중간체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가 0일 거고, 그걸 우리가 앞서서 정류상태 근사라고 했다, 이런 말인 거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조건, 이 바로 뭘 의미하는 거다? 정류상태 근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결론이 나왔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때 뭘 해보자? 지금껏 계산했던 요 반응물 농도, 그 다음에 요 중간체 농도,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생성물 농도를 어떻게 해보자? 한꺼번에 그림으로 그려보자 한 것이 요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잘 봐요. 처음에 A0만큼 있다가 계속 없어지는 거 누구겠어요? 처음에 A0만큼 있다가 계속 없어지는 거 반응물 A겠죠? 그 다음 처음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처음에 전혀 없었다가 점점점 늘어나는데 A로 수렴하는 애 누구죠?
생성물 C가 되는 거죠. 그리고 노란색으로 표현되는 얘가 누구겠어요? 얘가 중간체 B인 것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아까도 이런 그림 그렸잖아요. 아까 그렸던 그 그림하고요. 지금 그린 이 그림하고 뭔가 결정적인 차이를 알 수 있겠죠.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까? 바로 A하고 C는 특별한 변화가 없는데 이 녀석이 특별한 변화가 생겼죠. 아까는 중간체가 어떻게 변했어요? 중간체가 2옆 이렇게 됐었잖아요. 2옆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잘 봐. B가 생성되기 어렵지만 만들어지자마자 방금 반응한다고 했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B 입장에선 흥, 무슨 말 되겠어요? 흥, 이 말은 B가 매우 저농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그래프의 의미는 뭐냐면 중간체가 저농도로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뜻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 저농도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것을 스테디 스테이트 어프로크시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다르게 무슨 말이냐면 중간체가 과도하게 많이 만들어지는 반응은 어떻게 정류 상태 근사를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자, 생각해봐. 원래 중간체는 처음에 있었어, 없었어? 원래 중간체는 처음에 없었잖아. 그럼 원래 중간체는 처음에 없었는데 중간체가 왁 만들어지는 건 이건 중간체의 양이 일정한 거야? 중간체의 양이 많아지는 거야? 중간체의 양이 급격하게 많아지는 거잖아. 이미 그게 정류 상태 근사를 완성할 수가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류 상태 근사가 되려면 원래 중간체는 없었기 때문에 그냥 중간체가 일정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간체는 저농도를 유지하면서 일정해지는 게 그게 정류 상태 근사라는 얘기인 거예요. 얘가 중간체가 갑자기 이 상태에서 에이 많이 만들어져야지, 에이 만들어진 다음에 에이 일정해야지 이런 건 없다고요. 이런 건 존재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 우선 많이 만들어진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다른 것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많이 있는데 다른 것과 반응 안 하겠어요? 많이 있으면 다른 것과 반응할 수 있는 거죠. 역반응도 가능하고 정반응도 가능하고. 그러면 많이 있는 상태로 일정하게 유지된다?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많이 있으면 반응성도 커지니까 자꾸 그 양이 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류 상태 근사의 핵심은 뭐다? 일정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중간체가 어떻게 유지되는 거? 저농도로 유지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저농도면 자연스럽게 일정해지는 거예요. 왜? 처음에 아예 없었으니까요. 아예 없는 채로 저농도로 유지하면 자연스럽게 농도가 일정해지는 거라고. 그게 정류상태 근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류상태 근사는 그냥 농도가 일정한 게 아니라 중간체가 저농도로 유지되는 게 더 중요한 개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퓨 이렇게 되니까 얘가 저농도로 유지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무슨 말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바로 consecutive elementary reaction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가 있었기 때문에 정류상태 근사를 써서 마이클리스 멘텐 이런 사람들이 그 노벨 화학상을 받은 거라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다라는 것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